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은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정치권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유승민 파동을 겪고 나더니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위 말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인선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정말 이목을 끌어야 정상인데요.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들의 문제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누가 하든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혁신이가 하든 문재인 대표가 하든 결국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파를 단일화하는 것이 계파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케어.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78일입니다. 예. 이 한미양국은 지난 4월 26일 이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지가 78일이 지났고요. 또 주한미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렇게 합동조사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예, 물론 이제 활동성이 없는 탄저균이죠. 예, 예. 예,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외교부는 어제 이번 사고 조사를 위해서 한미 합동 실무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날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이번 사고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합동 실무단은 이달 중으로 이 탄저균 배달 사고 발생한 이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직접 방문해서요, 이 한미 간의 기술적인 공동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그 활동성의 문제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 기사가 안 나왔는데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 우리 측에 이제 설명한 거는, 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지시가 와서 처분했다라는 설명이었거든요. 네. 예, 제가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하고서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의도된 실수입니다. 예.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지난 11일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요,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예.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이 북한군은 무장한 상태였고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지만 대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이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편말 상태 확인 작업 등을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 10월이었죠. 이 파주에서 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면서 양측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실수인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오기는 힘들죠. 예. MDA까지 단순 실수로 넘어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과거의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볼 땐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의도라는 거는 아마 이 앞으로 어떤 도발을 또 계속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아마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에서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삼고는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게 폰말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등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 보통 북한군이 최소 5명에서 한 20명까지 이렇게 그런 규모로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단순한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일종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대응 태세가 어떤지 이걸 확인해 보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게 그러니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더 큰 도발을 하는 일종의 이 원인일 수도 있는 거고 참 아휴.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메르스 종식 검토. 우리 국내 메르스 상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요.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 시기에 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메르스 환자 발생이 중단된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을 종식 공식 선언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에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생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4주가 지난 다음 달 2일이 종식 선언 시점이 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는데요. 예. 물론 앞으로 환자가 또 발생한다면 시점은 당연히 늦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와 메르스 종식 기준에 대해서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 기준을 벌써 얘기를 하면 전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 정부가 항상 뭐라 그러면 무슨 일이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이 차별받은 죽음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요. 이 순직 신청이 사실상 반려가 됐습니다. 이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그리고 이지혜 씨 유족이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국민연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인데요. 참 이 가족들이 계속 근데 이 네. 문제는요.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이거는 사실 순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전향적으로 다시 아마 이 심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족들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이건 상황입니다.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렇죠. 순직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야말로 순직이죠. 그래서 이게 법의 해석상에 관한 문제일 텐데 어쨌든 교육부는 순직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박수 추대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오늘 14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요.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박수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 원유철 원내대표 후보 그리고 김정은 정책위의장 후보가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그 원내대표단이 결정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원유철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평택갑입니다. 이 수도권 4선 의원이고요. 이 러닝메이트인 김정은 정책위의장 후보는 부산 출신의 3선 의원입니다. 두 명 모두 이른바 온건한 비박계로 분류되는 데다가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곳으로 꼽히는 수도권 그리고 부산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사퇴 네. 이 권고 결의안이요. 이것도 아마 박수로 했을 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손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거 아무것도 결정을 못할 뻔했네. 예? 네,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것도 박수로 하고 또 모셔오는 것도 박수로 하고 그러고 그런 보니까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예. 당내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어쨌든 뭐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상당히 좀 힘든 입장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사무총장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사무총장이 이제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땐 조율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천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사무총장을 없애겠다 뭐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없애도 제가 참 새정치민주연합 보면 답답한 게 역할과 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이 없어진다고 역할이 없어지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인사의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에 관한 것에 좀 충실하지 그걸 뭐 생각을 못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좀 답답해요. 다음 어떤 뉴스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소식인데요. 아. 예, 백약이 무효 뭐 이런 예.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그 어떤 기자와 만나서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권한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혁신이 맡기는 것이 다들 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공론이 모아진다면 못할 바가 없다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구성 권한을 고집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서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이 현역 물갈이의 1차 작업을 맡게 될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권한을 사실상 당 대표가 갖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주류 측은 이 대표 권한의 비대화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 권한을 혁신위에 넘기는 것은 최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반대 의견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당내에서 분당론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도 이 전당원 토론 등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하든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당신이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른바 비노 의원들의 주장이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사무총장 없애고 최고위 없애고 뭐 없애고 그럼 결국 당대표도 없앤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당대표한테 가뜩이나 권한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구성 권한도 당대표가 갖는다. 이렇게 되면 아마 비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분당의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바로 그 지적 때문에 이제 문 대표가 구성 권한을 뭐 넘기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도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이 이 분당이 규모가 커지면 잘못하면 꼬마 열린우리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꼬마 열린우리당이 됐을 때는 과연 그 꼬마 열린우리당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좀 이 비노들의 얘기를 좀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17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비 오죠. 월요일이죠. 굉장히 막힐 것 같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교통량도 많은데 비까지 내리면서 속도 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한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강 동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강 서쪽으로는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각각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그나마 내부순환로 상황이 나은 편인데요.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제램프부터 홍진문터널 지날 때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후로 도 마장램프부터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기름램프 부근 그리고 홍제램프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남부순환로는 오르나드목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공항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지난주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면세점 누가 따가느냐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결국은 그 HDC, 신라, 한화 이 대기업의 이 컨소시엄이 티켓을 2장을 따간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중소기업 이 중소중견기업은 하나투어가 주도하는 SM 면세점 하나 가져가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면세점이 지금까지는 도심에 집중돼 있었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용산과 여의도로 이제 들어서면서 새로운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시내 면세점 6곳 중 절반인 3곳이 지금 중구와 종로구 등 강북 도심지에 있었는데 예. 추가된 게 이제 용산과 여의도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 혹은 관광지를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고요. 용산은 철도망과 연계되고요. 예. 여의도는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과 연계되면서 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귀국하는 날 많이 면세점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입지라는 것이고 새로운 판도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롯데의 퇴조, 호텔 신라의 급부상, 신세계의 현상 유지, 하나 갤러리의 도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 면세점 선정에서 그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이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예. 이렇다고 그러는데 발표 당일 주가 이상 급등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실제로 그 당일날 갑자기 상한가를 계속 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예측 보고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한화를 낙점 점치는 보고서 별로 없다가 당일날 딱 뭐 증권사에서 하나 갤러리 타임월드가 가장 이익 모멘텀이 크다. 이 분석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뭐 상한가를 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5시에 결과 발표 후에 이거 뭐냐? 이런 지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당국은 이제 정보가 미리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루 평균 10,000주에서 30,000주 정도 거래되는데 이날만 무려 이제 87만 주 거래됐으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 15%죠 상한가가. 그렇죠. 그럼 상한가 쳤으면 이거 사뒀으면 15% 그냥 먹는 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어유 참. 자, 그리고 그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초 EU 28개국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대신에 예. 지금 유로존에 이 사람들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원래는 그 28개국 정상이 브뤼셀에 모여서 예. 논의할 예정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11시거든요. 예. 유로존 정상회의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까지 토론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정상이나 일반이나 입이 많으면 이제 말이 많은 거겠죠. 예. 줄여서 하고 있는데 그리스는 새 구제금융 요청하면서 앞으로 2년간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조에 달하는 세수 증대와 재정 지출 삭감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채권단과 잠정 합의한 79억 유로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고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때 그리스의 한시적 그렉시트 유로존 탈퇴 소리가 들려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독일은 채권국은 부인을 한 거고요. 예. 지금 상황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좀 대립하는 것 같아요. 독일은 절대 탕감 안 된다. 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예. 프랑스는 현재 그리스의 그리스는 인정 못한다.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지금 끝장 토론 중입니다. 이게 밤 11시 시작했으니까 꽤 지났는데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걸려야겠죠. 네. 근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채권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이렇게 돈만 쏟아부으면 과연 진짜 나중에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쏟아붓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유로존도 유로존이 그리스도 참 그런 거 보면 배짱이 대단해요. 예. 네. 새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글쎄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참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이 세금을 거둔 모양이죠. 근데 이게 마땅한 사용처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돈 걷어놓고 보자.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전력기금이라는 것은 정부의 전력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 예. 그럼 그 미리 어디다 쓰겠다라고 해놨어야 되는데 일단 걷어본 거죠.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거고 이게 준조세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력기금 수입도 늘어나는데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뭐 이거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올해는 3조 8,130억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는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거 요번에 4조 원 되는 돈 어디다 쓰는지 한번 계속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세금이라는 거 이렇게 일단 걷고보고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런 일은 진짜 앞으로 없어야죠. 예. 자 그리고 담배 파는 회사 4군데가 담배세 인상에 따른 이른바 재고 차익을 최대 7천억 원, 이 7천억 원 정도 재고 차익을 챙긴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KTN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 JTI 코리아 이 4군데 회사에서 담배값 인상되면서 굉장히 짭짤했던 모양이죠. 이 재고 차익이 그러니까 담배값이 인상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요것을 이렇게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하는데 그게 7천억 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 항상 적정 재고를 쌓아줘야 한다. 이것이 재고 차익으로 이어진 것이다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일부러 재고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억울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돈이 실제로 재고 차익에 쌓인 건데 어떡합니까? 정부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담배 4사 대관 업무 담당자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환원 해라. 강하게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사회환원은 흡연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입니다. KTNG가 3,3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소외계층 교육복지 등 여기 투자한다 밝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마치 이제 생색내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반응이 싸늘하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스 사태 말이에요. 그리스 사태는 그렇다고 치지만 중국 증시 이게 우리한테는 더 좀 타격이 큰 것 같은데 최경환 부총리 이게 물론 최경환 부총리도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 이 중국 시장 굉장히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예상을 못했었던 건데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예상을 했지만 대비를 못했던 거죠. 예. 동시다발적인 대외 악재의 국내 그 금융시장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융투자업계가 시장을 현재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제 시장을 비상 점검하고 있고요. 증권사들은 투자에 좀 주의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 7일부터 한국거래소는 비상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그리스 중국 사태에 따른 시장 변동을 집중 점검 중에 있고요. 필요할 때 시장 운영 비상 대책반을 즉시 가동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 예탁결제 기관이죠. 여기 우리나라 그 국내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 재정비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는 대외 상황 면밀하게 지키면 대응책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긴장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삼성증권도 이 증권업계는 그리스와 중국 문제 다소 안정화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중국 증시의 변동성과 대외 악재 영향이 개선되어야만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지금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 중국 펀드 사라고 많이 그랬었어요. 예전에.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뭐 계속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게 전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이렇게 그 32%나 무너지기 전에 우리도 예상했던 데가 있는데 그거는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 대신 증권업계의 목소리만 커졌었고 저라도 이제 좀 봐서 이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유승민 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자리는 유승민 의원의 런닝메이트였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유력해지고 지금 정책위 의장 바로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가 되면 정책위 의장 자리는 김정은 의원이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근데 사무총장 인선이 또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는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말 동안 어떻게 지역구 쭉 계셨는데, 그죠? 항상 저는 그 국회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지역구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요새 호남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분주하고 바쁠 뿐이지 지역민들은 요즘에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또 태풍 몰려오고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현장에 피해 현장에 가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지금 그다지 정치에 대해서 기대도 적고 또 실제로 관심도 좀 덜 하고 우선 좀 생업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이제 자꾸 새누리당 뉴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둘로 갈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촉각들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고 특히 이제 선거구 획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질문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이 몇 번 있을 뿐입니다. 근데요, 그 이정현 최고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 분당되는 게 좋아요? 분당 안 되는 게 낫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죠. 뭐 저는 어차피 어려운 지역이니까 분당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어려운 지역이니까 뭐 주권하고 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분당 얘기가 나왔을 때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얘기가 딱 한 가지 상대 당이지만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호남 다선 의원 물갈이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호남을 딱 찍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나 혁신위원회에서 호남 물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론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참 많이 그 불만이었고 또 지역민들도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왜 호남만이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호남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리고 지역을 그렇게 명시하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 물갈이 하겠다는 사람 누가 공천했느냐? 아니 그 지도부에서 공천했지 그렇죠. 않느냐? 예, 아, 예. 우리는 찍어준 죄밖에 없는데 몰아준 표 몰아준 죄밖에 없는데 왜 호남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물갈이를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선거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냐. 다른 데 제왕적 어쩌고저쩌고 해서 당신들이야말로 너무 제왕적이지 않은데 유권자를 뭘로 보고 유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유권자가 바꾸는 것이지 왜 당신들이 호남 쪽에 물갈이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불만들을 많이 털어놓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거로 이제 일단락 되면서 저기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은 저기 맞죠? 김정은 의원이 이제 정책위의장 되고 또 현기환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발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당청 관계 잘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소원이죠, 바람이죠. 잘 굴러가야 되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여권이 당청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다 원만한 분들이고 특히 원희철 원내대표의 경우는 뭐 소위 말한 친인의 친박인의 비박인의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저신해 왔었던 분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당도 존중하면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는 사무총장 자리거든요. 그렇죠. 사무총장 총선도 있고 공천도 있고. 그렇죠. 그 사무총장은 어떤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누가 봐도 잘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이 참 좀 좋다고 봅니다. 너무 색깔이 뚜렷하거나 또 뭐 소위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누구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찍혀있지 않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친박 비박으로 나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근데 그래서 황진아 의원이 아마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뭐 이러면 거명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오늘 아마 최고위원 회의 전에 아마 그런 논의가 사전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박 비박 중에서 황진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으로 봐야겠죠. 사실 뭐 친박이라고 해서 따로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죠.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황 의원님은 사실은 친박 모임이나 이런데 저는 뭐 거의 구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그 모임에서 뵌 적이 없고 다만 그분이 군인 출신이시고 그렇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경기도이시다 보니까 또 경기도 북부 쪽이시다 보니까 성향상으로 항상 보수 합리 늘 그 일반적 입장을 보여 오셨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 또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1년 되는 날이죠, 그죠? 예.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김무성 대표의 지난 1년은 아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그분이 아주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인연을 맺어오고 옆에서 지켜봐왔거든요.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김무성과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통합화합의 리더십 그리고 어떤 그 사안이 있을 때 돌파해 나가는 리더십을 보면서 딴 사람 같습니다. 딴 사람 같을 정도로 저렇게 큰 잠재력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 통합이나 화합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내를 해가고 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고 각종
증거라든가 또 어떤 현안들이 있을 때 아주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인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온 몸을 던져서 아주 일관되게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매우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년이 이 과거의 1년만큼 또 복잡단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방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방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된다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